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 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30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일주일에 약 3, 4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비 기술도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걸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적어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항상 중개사법은 합격서와 좀비 기출문제집 병행하시면 금방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30강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빼먹은 것은 나중에 답니다. 일단 중요한 주임법 먼저 하는 거죠. 자, 140페이지에서 주임법에 있는 임차인의 주된 권리 중 중요한 세 가지 권리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면제는 완전히 달라요.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소유자가 바뀌면 그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우선 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매매, 경매, 증여 다 나와요.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는데 우선 면제권은 경매, 공매에서만 나온다.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선 면제는 경매 배당 순입니다.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가 배당 순인데 영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 경매 비용입니다. 제일 먼저 받는 거고 1순위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을 상한 청구입니다. 2순위가 최우선 면제고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 곧 공부할 겁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3순위가 당해세고 경매, 집행, 경매에 나온 그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지방세가 있습니다. 4순위가 우선면제로 우선면제 순위가 이렇게 낮아요. 자, 그럼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써있음이 있고 안 써있음은 없습니다. 아까 당해세는 3순위고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가 있어요. 다음 저당권은 우선면제권이 있다고 법에 써있고 전세권도 써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우선면제권이 법에 안 써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 없어요. 근데 임대차 중에 이 주임법 상임법에는 우선면제권이 써있습니다. 이 우선면제권은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습니다.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다 같은 순이라 얘들끼리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고 날짜 느리면 나중에 받습니다.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이고 6순위가 각종 공과금, 꼴등이 일반 채권이죠. 돈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미순위 가볍게 해봐요. 자, 노란색 보세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입니다. 경비 아저씨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아요. 다시 경비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고 가볍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항력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경매, 증여 등 신소유자, 즉 제3자에게 조정하는 권리가 대항력인데 쉽게 말하면 소유자 바뀌었죠. 대항력 없으면 나갑니다. 쫓겨나요. 대항력 없으면 안 쫓겨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3자, 신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이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눠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안 보고 저당권이 있든 없든 간에 매수인,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양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그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그때 저당권을 봅니다. 이때 말소기준 권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순위 저당권 그렇게 하세요. 말소기준은 나중에 경매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일단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습니다. 설령 대항력이 있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대항력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봐요. 먼저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안 봐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가격이 X가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임차인이 가격에 3억을 지급해서요.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B형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기면 1년 만에 소유자가 B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B형이 새로운 소유자라 을에게 나가 그랬어요.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거든요. 근데 B형이 나가래요. 그럼 을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약속했으니까 당사자끼리는 약속 지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 없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B형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을은 갑과 맺은 계약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신소유자, B형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2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돼요. B형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나고 3억도 갑에게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을이 병에게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꼭 외우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래요.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이면 병이 을에게 3억 내준 거 아니죠? 병은 5억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력 없다고 표현하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갑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오늘 아침 임대차에서 을에게 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5억 받고 팔아버려요. 그럼 갑은 오늘 8억이 들어왔네요. 그 8억 가지고 갑이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을은 X부동산 발도 못 뛰도 받죠. 그리고 3억을 뜯기는 겁니다. 2년을 병에게 대항을 썼으니까 을은 못 들어와요. 그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되죠. 갑 중국 가버렸죠. 그래서 임대인 갑이 나쁨만 먹으면 임차인 을은 하루아침에 3억을 뜯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왜 3억을 뜯기게 되죠? 대항력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있다면 병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항력 없기 때문에 을이 3억을 뜯기게 됩니다. 그럼 불쌍히 죽겠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을 예외적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은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이건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요.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임차인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들어갈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실생활에
임차권 등기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X가 주택이었다면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근데 굳이 돈 들을 필요 없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열세 받고 이삿짐 풀고 주민등록이 전이신고입니다. 전이신고하면 이게 대항요건이거든요. 그럼 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편 만약에 X가 상가 건물이었다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였어요. 그럼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특별법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넘겨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게 대항 요건이거든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도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대항력이 즉시 생겨요. 근데 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채권자인데 예외적으로 1번,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대항력 치르겠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거보다 시간이 빠르네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대항력이 먼저 있으니까 병이 알게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대항할 수 있다면 이제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유를 승계한다고 표현해요. 꼭 외우세요. 대항력에다가 승계한답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대입해요. 그러면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집니다. 그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한테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2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안 쫓겨나고 2년 지나고도 병에게 3억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은 이제 자기가 3억 내줘야 되기 때문에 5억짜리를 2억에 해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을이 대항력 있다 그러면 양수인은 앞사람 승계한다. 얘가 대항력 없다 그러면 양수인은 앞사람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 표현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든 없든 이 최소한 이 양수인 등기보다 빨랐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으면 파랑색이라 병이 5억짜리 5억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항력 갖춰가지고 3억 내나 그럼 곤란하죠?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적어도 매수인 등기보다 빨랐어야 병 2억이 사기 때문에 그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하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 경매가 나오면 매수인이 경락인이 인수한 게 있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소매라는 게 있는데 이걸 결정한 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최선순위 저당권자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를 말합니다. 같은 말로 가등기 담보라 하죠. 부동산에 이런 권리들이 많이 있으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얘들은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되는데 근데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에요. 저당 근저당 돈 받으려고 설정하죠. 압류 가압류도 금전 채권자가 행사합니다. 그 다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해서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인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인 게 있어요. 얘들은 다 용의권이죠. 근데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이렇게 더 빠를 수 있고 날소 기준보다 날짜가 더 느릴 수가 있거든요. 미드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권리 무조건 다 소멸하고 물귀신작점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그럼 어떤 것만 살아남았죠? 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 빠른 얘들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이것을 인수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다 지우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책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걸 분유법 외워요. 분유법. 자, 그럼 이 상태로 경매에 나오면 어떤 것만 살아남죠? 말소 기준보다 날짜 빠른 파생권 권리와 분유법은 언제나 살아남습니다. 분유법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 있어요. 용의권들. 그리고 저당권이 나오면 이대로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이라 밑으로만 소멸하고 얘들은 다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에서 안 쫓겨납니다.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중에 나오면 경매 나오면 이 최선순위 저당권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고 밑에 다 소멸해서 얘들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두 개면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총괄입니다.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1순위예요. 얘부터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대항로 소멸해서 쫓겨나고 다 소멸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이가 경매 신청에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다가 여기 분유법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이 세 가지 권리들이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1순위 저당권 등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해 봐요. 갑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룰이 있어요. 다음 또 저당권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는데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병이 이 을들은 갑과 계약이겠죠. 갑과 계약했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병이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말아 그랬죠? 이게 4번이니까 2번 시간이 빨라서 이 을들은 다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셋 다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채우고 나가는데 전세권자는 나갈 때 전세금 병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한테 받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 병에게 받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럼 이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위 승계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경락받았어요. 그럼 병이 야, 너희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소멸하니까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가 소멸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다 쫓겨난다. 그럼 얘들은 대항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병은 갑지를 이제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EX가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어요. 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매매가 10번 되더라도 안 쫓겨나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안 쫓겨납니다. 근데 경매 나온 순간 을은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 살고 나갈 때까지 경매만 안 나오기를 밤마다 기도하면 돼요. 매매가 100번 돼도 을은 안 쫓겨나요. 근데 경매 나온 순간 을은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 판단 기준은 매매와 경매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택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은 다 아까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럼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택 인도와 이게 전입신고 주민등록입니다.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생깁니다.
우선면제 받으려면 여기도 대항 요건 들어가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찍어야 됩니다. 최우선 받으려면 법이 정한 소유익 보증금 임차인에 해당하고 여기도 대항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대항 요건이 있고 여기도 대항 요건이 있네요. 그럼 대항 요건은 끝까지 존속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럼 대항력 상실하죠? 그럼 이거 상실해서 우선 변제 상실하죠? 최우선 변제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항 요건 세 군데 다 있는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만 있네요. 그래서 황우석이 오세요. 예전에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황우석이 있었어요.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고 대항 요건 아니고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황우석. 얘는 최씨라,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보고 계시죠? 우선 변제 요건이 인정되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춰야 되고 최우선 변제 인정되려면 소유익 보증금에 해당하고 이때 월세는 안 봐요. 보증금으로만 판단합니다. 월세가 1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판단하지 않고 보증금으로만 판단하고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갖춰야 할 시기가 자,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만약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얘도 같은 순위 우선 변제권, 주택임차인도 같은 순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럼 날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대항 요건 2월 20일, 확정일자 2월 20일, 저당권 등기 같은 날이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날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도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 요건은 다음날 영시예요. 다음날 영시. 그래서 임차인은 2월 21일 영시에 대항력이 생겨. 2월 21일 영시. 그 다음 우선 변제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날짜가 느리죠? 21일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21일 영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21일 영시. 근데는 21일 하루 빠르네요. 그래서 저당권이 돈 먼저 받고 임차인이 하루 늦어 돈 나중에 받습니다. 이번에는 2월 20일, 15일, 20일 그래요. 그럼 대항력은 21일 영시. 확정일자 둘 중에 늦은 날 또 21일이네요. 그래서 임차인은 21일 영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함께 취득합니다. 21일 영시. 얘도 21일이네요. 근데 등기소 아침 9시에 문 열죠. 얘는 21일 0시에서 임차인이 9시간 빨라서 이제 임차인이 돈 먼저 더 받는 겁니다. 우린 날짜 수만 따지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음 20일, 25일, 25일이에요.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0시, 21일 0시. 우선 변제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느리죠? 25일이 더 늦어서 이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 변제는 25일. 저당권 똑같네요. 그러면 주민센터 아침 9시 문 열죠. 등기소 아침 9시라 이때 같은 순위로 봐줍니다. 그래서 날짜만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력 발생 시기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돼요. 그래야 최우선 해줍니다. 주의하실 게 경매 신청 등기 전 이 요건은 여기 그냥 우선 변제는 요하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대항력 시기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됩니다. 같은 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전에 오세요. 자, 그럼 교재 사례 1번, 2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사례 1번. 을이 경락받은 갑주택권리관계가 근저당권이 먼저 있고 주택임차인이 있는데 주택임도받고 정의신고해서 대항력이 5월 2일 0시 생겼는데 확정일자 안 받았네요. 그럼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서 C가 들어왔어요. 임차인 B가 이제 확정일자 찍어서
7월 1일 날 우선면제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B는 5월 2일 0시에 대항력, 7월 1일에 우선면제권 취득했습니다. 경매 나오면 경매 나왔지만 항상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물이라 대항력 소멸하게 됩니다. 전당권 소멸합니다. 비대항력 없어요. 1순위 말소기준물이 A 저당권보다 늦게 취득해서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납니다. 그럼 배당순위는 이제 A가 낮자 제일 빠르죠. 그 다음 B, C, B보다 C가 빨라요. C가 빠르니까 C가 먼저 뽑았고 B가 꼴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B가 꼴등이라 만약 B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B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대항력 소멸했죠. B는 못 받은 채로 쫓겨납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경락인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 2번은 자, 을이 경납하던 갑주택이 임차인이 제일 빠르네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5월 1일 날에서 대항력 5월 2일 0시에 있어요. 확정일자 안 찍어서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근저당부 A가 들었고 B가 인재 확정일자 찍어서 7월 1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는 대항력은 5월 2일 0시, 우선 면제권은 7월 1일입니다. 경매 나오면 2번이 말소기준물이라 2번 밑으로 소멸하고 B의 대항력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1번 B 대항력 살아있습니다. 2번 경매시 B는 매수인으로에게 자신의 대항력을 주장하여 남은 기간 굳이 안 쫓겨나고 기간 끝나면 경락인 을에게 보증을 받고 나갑니다. 대항력이 신소유자 을, 경락인 을에게 주장하는 거죠.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주임법은 주거연금을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에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한번 임차인의 임차유색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네요. 갖추지 않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면제를 말합니다.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어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아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 양수인 신소유자는 양도인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맞았어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면제 상실하지 않죠. 그러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이제 글로 읽어봐야겠죠. 자, 대항력 발생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를 말해요.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등기가 없어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자 가로쳐봐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가로치시고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고 이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2번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돼요.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기가 아파트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임차인에게 주소 하루만 빼달래요. 왜 집주인이 하루만 빼달라 했을까요? 임차인이 선순위 있으니까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집주인에게 말했죠.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그럼 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갑주택의 임차인이 선순위로 있으니까 은행에서 갑에게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하루 빼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루미에 무슨 북한이 쳐들어오겠어? 우리 하루 주소 뺐어요. 그럼 뺀 순간 대항력 상실하면 대항력 우선 면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 들어와요. 아파트 시가의 70% 이상 돌아버린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날 재전입했어요. 그럼 대항력은 내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기존 거 다 소멸했죠? 그럼 이런 주택은 꼭 경매 나와요. 그럼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물리 소멸하고 밑에 대항력 소멸하죠. 일단 쫓겨난다. 쫓겨나요. 우선 면제는 은행이 더 빠르죠. 은행 아파트 시가의 7, 80% 일어났어요. 은행이 돈 다 받아가고 을은 두 번째로 돈 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절대 대항력권 상실하면 안 돼요. 절대 주소 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죽는 게 나아요. 왜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죽어요? 임대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 주소 빼면 안 됩니다. 꼭 빼야 된다 하면 지난 시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해두고 주소 빼라 그랬죠? 절대 안 돼요. 이게 계속 존속 완료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어요.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단독. 이것을 서울의 연세대학교 아연세대에 오시면 돼요. 연세대학교 아연세대에 오세요. 저 연세대 싫은데요. 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남녀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남자가 돼지기 맞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인연세대 그랬어요. 어떻게 내보세요? 자, 그럼 다가구용 이건 단독이에요. 그럼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였다면 인정되죠? 후에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가 다세대 공동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대항력 발생 요건은 주택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주택인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 했어요. 임대인 동의 없고 전대차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인정되면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차인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을에게 인정돼야 돼요. 그럼 을, 주택인도 주택 점유합니까? 임차인 을, 주택 점유해요? 간접 점유하죠? 간접 점유. 간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누가 살죠? 병이 살기 때문에 병 명의로 해야 돼요. 을 명의로 하면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 점유만 간접 점유 인정해줘요. 전입신고는 점유가 아니라 을로 안 됩니다. 실제로 병이 살죠. 을은 살지도 않은데 을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이거 처벌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병 명의로 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병이 전차인 지읒, 전입신고 지읒. 직접점유자 지읒, 주민등록 지읒, 다 지읒짓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승낙받아 전대했죠. 전차인이 주민등록 맞춰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것도 포함시켜주고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수리해서 공시가 돼야 제3자가 알겠죠? 수리까지 해야만 신고력이 생깁니다. 다음 공동주택 아까 아연세대 그랬죠? 다가구는 소유권 한 개인 단독주택이고 아연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다가구는 소유권이 한 개이기 때문에 집원만 적어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이건 소유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그래서 임대주택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는 양도인 전소유자주의를
승계하는 게 대항력이었죠. 자, 그럼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항력이 있다면 2년 다 채우고 3억을 양수인 병에게 받기 때문에 병은 자기가 3억 내줘야 되죠? 그래서 5억짜리 2억이 된다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되어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질을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병에게 이전되며 양도인 갑 채무는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항력 가초할 시기했어요. 매매 등 법률행위를 맡기면 양수인 소유권 등기 전에 갖춰야 되고 경매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된다고 다 했습니다. 이 시간은 태양력 위주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하고 있죠. 기출특강도 같이 공부해주세요.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야 완벽히 정리가 됩니다. 그럼 민법 파이널 특강을 들으실 분은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A4 24페이지 분량으로 민법 전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